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오늘 시간은요, 이제 귀가 파여지는 아줌마 커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통상, 단발 커트는 통상 10대, 20대, 30대, 40대로 갈수록 단발의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대의 단발과 20대의 단발과 40대의 단발은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30대 이상이 넘어가면서 단발의 개념이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레이어라는 게 생겨요. 레이어라는 게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귀가 파이기 시작합니다. 귀가 안 파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얘가 뒤집어져요. 제가 항상 뭐라 했죠? 라운드는 뭐라 했어요? 라운드는 안으로 들어가지만 사각은 밖으로 뻗칩니다. 그러면 층을 많이 낸 상태에서 사각이 귀가 파이지 않게끔 사각을 내밀면 얘가 항상 뒤집어져요. 그냥 뒤집어져요. 왜? 얘는 두상에 봤을 때 전대각의 느낌이 했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지만 전대각이 아닌 옆에 있는 머리가 사각을 남겼을 때는 이 부분이 인위적으로 층을 낼 수가 없어요. 귀가 안 파인다는 얘기는 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층이 안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가끔씩 층을 이렇게 단발을 잘랐는데 나는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뒤집어져. 이쪽 뒤집어져.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부분이 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라운드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사각으로 만들어서 현상이 생기고요. 또한 귀가 파이면서 귀를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귀를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동양 사람들은 얼굴이 크다 보니까 귀를 이렇게 넘기는데 여기가 막 한 집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고민을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강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단발이라는 거는 그냥 단발이 있고 레이어 단발이 있고 나이별로 단발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의 단발은 10대는 일자 단발, 20대는요 층이 있는 단발, 30대는요 층이 많은 단발, 그쵸? 40대는요 층이 아주 많은 단발이에요. 근데 40대일수록 뭐예요? 귀가 파이기 시작합니다. 30대에도 귀가 파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귀가 파이기 시작합니다. 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어떤 현상이 생겨요? 볼륨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옆에 사이드가 가벼워져요. 옆에 사이드가 가벼워진다는 뜻은 뭐예요?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10대는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딱 봤을 때 10대는요, V라인들이 많아요. 얼굴이 작아 보이고 V라인이 많고요.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머리숱 그 자체만으로도 볼륨이 살아요. 그래서 어때요? 피부가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예뻐요. 점점 근데 20대, 30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탑에 있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피부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턱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우리 이제 껌도 씹죠? 그쵸?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껌도 씹고, 오징어도 좋아하고요. 껌도 씹고요. 그러면서 턱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턱이 발달되는과 동시에 뭐예요? 이 부분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 턱에 있는 부분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이 턱에 있는 그 부분이 가벼워진다는 뜻은 뭐예요? 일자 단발을 자르는 것보다는 층을 내서 단발을 만들어주는 게 예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일수록 어떻게 돼요? 단발처럼 자르다가 그러는데 왜 이렇게 무겁냐고 얘기해요. 난 단발을 원했어. 근데 왜 무거워? 단발처럼 잘라줘. 근데 왜 무거워? 맞아요, 말이에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직 커트하다 보면 정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단발처럼 잘라라 했는데 왜 층이 이렇게 무거워? 가볍게 잘라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공부를 지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이별로 커트를 진행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커트를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내서 컨케이브로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컨케이브로 자르는 방법. 하나는 또 단발을 자르면서요 컨벡스로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뭘까요? 둘 다 뭐예요? 둘 다 전대각이에요. 똑같이. 둘 다 똑같이 전대각이에요.
둘 다 똑같이 전대각이에요. 전대각이에요. 근데 얘는요, 여기가 계속 전대각이고요. 얘는요, 여기가 이렇게 후대각이에요. 이어트 얘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는 전대각이고요. 얘는 후대각이에요. 얘는요, 다 올 전대각이에요. 자, 요런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귀에 꽂으면 여기가 한 찜이에요. 엄청난 숱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때요? 귀에 꽂으면 엄청 가벼워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후대각을 잘라? 이 상태에서 왜 어떻게 후대각을 잘라? 신기하죠? 그쵸? 근데 다 후대각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가 후대각이에요? 여기는 컨케이브를 자르면서 후대각과 컨케이브가 같이 공유를 해요. 후대각과 그러니까 컨케이브와 컨벡스가 같이 공유를 해요.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깊게 들어가서 컨케이브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짧으면서 후대각이 깊어질 수도 있고요. 거의 후대각 같은 게 아니면서 수평에 가깝게 커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컨케이브가 아니고. 컨케이브가 아닌 수평,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는 수평이어도 얘는 뭐예요? 컨케이브예요. 시각적으로 수평을 봐도 양쪽은 길어진단 말이에요. 두상이 이렇게 두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보세요. 한 면은 뭐예요? 짧죠? 양쪽은 뭐예요? 길어요. 두상을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봤을 때 뭐예요? 정중선은 짧지만 양쪽은 뭐예요? 길어요. 그쵸? 우리가 봤을 때는 수평을 얘가 수평처럼 보여요. 하지만 얘는 수평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예요? 얘는 전대각이라는 거죠. 전대각, 후대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컨케이브라는 얘기예요. 컨케이브. 두상은 둥근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수평을 보는 건 후대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컨케이브라는 얘기예요. 양쪽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원리로 우리가 두상이 둥글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거의 대부분이 얘네들이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거의 수평에 가까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수평의 느낌에 가깝게 하고요. 그 조절은 뭐예요? 요것만 조절을 하시면 돼요. 요 부분만. 요 부분을 깊게 들어갈 것이냐, 짧게 들어갈 것이냐, 넓게 잡을 것이냐. 그것만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깊이가 달라지는 건 뭐예요?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얘가 잘리는 경우가 많아져요.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겠죠?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층이 많을수록 후대각이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볼륨을 살리고 두상이 죽은 사람과 두상이 살아난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상이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작게 해주는 게 좋겠죠. 두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아니. 두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깊게 들어가고요. 층을 많이 내서 깊게 들어가고요.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짧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볼륨감이고, 머리숱이 쌓이는 머리카락이 쌓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볼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두상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상이 살아있을수록 네이프가 어때요? 짧을수록 예뻐요. 두상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두상이 죽은 사람일수록 네이프 기장이 길수록 예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호리존탈로 들어가고,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으로 들어가고, 두상이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버티컬로 들어가라고. 그쵸? 대체적으로 두상이 산 사람들은 버티컬로 잘라서 최대한 짧게 잘랐을수록 어떻게 해요? 예쁘다. 그리고 그레디에이션이 각이 두상이 죽은 사람일수록, 두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레디에이션의 각도가 세질수록 예쁘고,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그레디에이션의 각이 완만할수록 예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야지 볼륨이 산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아줌마 커트는 사실 참 어려워요. 그쵸? 많이 어렵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장을 잘라서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귀에 꽂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짧은 머리 아줌마 커트를 하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귀에 꽂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근데 제가 가끔씩 그래요. 손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님, 머리를 커트를 했을 때 깔끔한 걸 좋아하세요? 얼굴이 커 보이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깔끔한 거 좋아하세요? 얼굴 커 보이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봐요. 그럼 손님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얼굴 작아 보이는 거 원해요. 얼굴 작아 보이는 거 원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귀에 꽂지 말라고 얘기해요. 귀에 꽂으면 뭐예요? 얼굴이 커 보여요. 커 보이고 깔끔해 보여요. 귀에 꽂으면 얼굴이 커 보이면서 깔끔해요. 하지만 빼는 머리는 뭐예요?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근데 그 얼굴이 작아 보이는 과 동시에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무거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가 가벼워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전대각과 후대각을 같이 공존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후대각 커트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여기서 느끼셨죠?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죠? 후대각의 커트가 전대각의 커트보다는 후대각의 커트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후대각 커트를 잘하시면 잘할수록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좋고요. 고객이 많이 찾아와요. 앞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머리를 무조건 가볍게 자르는, 수술 쳐서 가볍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블런트에서 가볍게 잘라주면 머리가 뻗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만들수록 뭐예요? 머리가 손질이 편하고 예뻐요. 특히 아줌마들은 예민합니다. 많이 예민해요. 맞나요? 미용실 경력이 얼마예요? 3개월이요. 아니, 미용실 경력. 아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네. 진짜 그게 잘 안 되지. 제가 볼 때는 진상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엄청나게. 엄청난 진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 제가 딱 봤을 때 되게 예민하셨거든요. 왜냐면 미용실마다 갔을 때마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미용하셨을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도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그래서 제 커트를 이제 제가 포기하고 제가 자르는 걸로 이제 컨셉을 잡아갖고 제가 하는데,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왜냐면 그만큼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두고 봐, 이제 그만 그대로 당할 거야. 아니, 대신에 항상 감사하다고 나왔어요. 네. 절대 실수리 안 하고 나왔어요. 이제 항상 나중에는 분명히 당할 거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객은요, 내가 고객이 얘기하기도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렇게 예쁘게 잘라주면 고객은 감동을 해요. 고객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가려운 거를 내가 가려운 걸 긁어줄 수 있는 능력이, 기술력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뭐예요? 얼굴을 작아 보이게 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뻗치지 않게끔 커트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만 커트를 잘해주면 고객은 감동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거만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떻게? 얼굴 작아 보이는 거, 머리가 뻗치지 않는 거. 그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겁게 커트를 할 것인지 가볍게 커트를 할 것인지, 전대각 잘라서 무겁게 커트를 할 것인지 후대각 커트를 해서 가볍게 자를 것인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따라서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아주 원하는 예쁜 커트가 되실 거고, 또한 귀에 꽂는 사람이라면 귀 안 꽂는 사람이라면 각을 약하게 잡아주시고요. 귀에 꽂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각을 세게 잡아주세요. 후대각은 뒤에 있는 백사이드 있는 부분은 각을 세게 잡아줄수록 귀에 꽂았을 때 얘가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층이 넓어지겠죠. 귀에 꽂을수록 층이 넓어지겠죠. 그쵸? 자, 그런 원리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시고, 파마도 나중에 그런 파마를 했을 때 파마도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정중선에서 커트를 진행을 할 때, 정중선에서 뭐를 자를까요? 버티컬을 자를까요? 호리존탈을 자를까요?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죠. 정중선에서 하시고 버티컬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만나서 뭐예요? 컨케이브 만들어요. 컨케이브 만들어요. 자, 호리존탈. 호리존탈을 진행하시고요. 엘리베이션 진행해요. 그래서 상하 라운드를 만들어요.
상하 라운드를 만들어서 층을 내요. 그리고 나서 좌우는 뭐예요? 수평으로 그냥 가셔도 되죠. 그쵸? 아니면 콘케이브로 만드셔도 되고요. 콘케이브로 만드셔도 되고요. 자, 항상 머리카락은 어떻다? 짧은 머리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럼 뭐예요? 제가 콘케이브를 만들면 다 리버지로 머리카락이 오나요? 아니죠? 짧은 머리에서 긴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백에서 앞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갑니다. 목선 따라서 가요. 이렇게. 목선 따라서 가요. 자, 그렇게 해서 커트를 머리를 말리다 보면 그렇게 떨어져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 똑같이. 다 연결해서. 똑같이 쭉쭉쭉 연결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한 상태에서 다시 층을 내가 어디까지 낼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층을 낼지 여기까지 층을 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층을 낼 것인지 여기까지 층을 낼 것인지 내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층을 많이 낼수록요 100% 귀가 파입니다. 100% 귀가 파여요. 분명히 이거 콘케이브죠? 맞죠? 콘케이브 맞죠? 맞죠? 콘케이브 맞죠? 자, 이 상태에서 하다 보면 여기가 굉장히 좀 무거워요. 이 부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사이드 부분을 내가 또 어디까지 올릴지 내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사이드 부분을 처음에 짰다는 이만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 올릴 것인지 이만큼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백에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얘가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이 부분이 여기가 한진이 돼버려요. 엄청난 무게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남길 것인지 아니면 후대각으로 다시 정리할 것인지 내가 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콘케이브는 콘케이브인데 그쵸? 그래서 귀가 많이 파일수록 후대가 커트하기가 쉽다. 또한 귀가 많이 파일수록 뭐예요? 사이드가 아주 많이 가볍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사이드가 가볍다는 뜻은 뭐예요? 층이 아주 많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층이 아주 많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는데 전대각으로만 커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대각 한 다음에 백사이드는 후대각을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전대각 커트를 하시는 그러니까 아줌마 커트를 했을 때 전대각 커트를 해서 층을 낸 상태에서 후대각 커트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건 뭘로 잡아놔요? 다 수술 쳐서 잡는 것 같아요. 다 수술 쳐요. 근데 항상 전대각을 커트를 한 상태에서 일부러 옆에 부분을 콘케이브를 일부러 만들어요. 이렇게 콘케이브를 만들면 이 옆에 사이드 있는 부분이 아주 예쁘게 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뭐예요? 전대각을 만든 상태에서 다시 이 사이드에 맞게끔 후대각을 다시 들어갔어요. 이렇게 네이프 쪽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이프 쪽으로. 그러다 보면은 자 백에서 이런 상태에서 백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약간의 이런 후대각이 발생됩니다. 얘는 수평이지만 뭐예요? 컨케이브예요. 어떻게? 시각적인 수평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컨케이브예요. 실제로는 컨케이브지만 시각적으로는 수평처럼 보여요. 그쵸? 양쪽이 길어지니까 주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주상이 이렇게 라운드해서 일자로 잘라놓으면 얘 수평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양쪽은 뭐예요? 길어진다는 얘기죠. 얘는 짧아지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컨케이브 떨어졌을 때는 컨케이브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예요? 똑같이 몸으로 하는 커트 후대각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후대각을 자를 때요. 제가 참 재밌는 후대각을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 재밌는 후대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했을 때 후대각은 고정 디자인에서 한 번만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동 디자인에서 여러 번을 잡을 것인지 우리를 고민 또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잡으면 얘네들은 뭐예요? 고정 디자인이에요.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번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한 번 잡아서 한 번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으면 뭐예요? 이동 디자인이 돼요. 이동 디자인. 이동 디자인이 돼요. 그럼 이동 디자인이 되면 될수록 뭐예요?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대각은 살아있지만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은 후대각으로 계속 떨어져요. 여기서도 후대각, 여기서도 후대각. 근데 1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전대각이에요. 1차 가이드라인 전대각이에요. 근데 2차 가이드라인만 계속 후대각이 진행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요. 여기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를 짤 때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를 자를 때 진행할 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두상은 참 오묘한 거기 때문에요. 파팅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를 진행할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때요? 이쪽은 좁고요. 이쪽은 넓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가요? 윤곽 파팅인가요? 뭐죠? 스프라인 기포.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주 활발한 느낌으로 커트가 진행이 돼요. 파팅을 여기서 그냥 수평을 타면 얘가 느낌이 절대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은 거에 대해서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이 후대각도요. 여기도 똑같이 넓거나 좁거나 어느 포인트 하나를 줘서 내가 커트를 진행하시면요. 훨씬 더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도 전대각도 똑같아요. 전대각도 똑같이 이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커트를 해주면요. 훨씬 더 유동성이 깊어져요. 얘는 좁고 얘는 넓어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가는 것보다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유동성이 더 좋고요. 머리의 흐름이 훨씬 더 예쁘게 흘러요. 근데 이런 것까지 가려면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한쪽은 짧고 한쪽은 넓은 커트는요. 무슨 커트를 했냐면 다리가 이동하는 커트가 아닌 몸이 이동하는 커트를 구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커트는요. 몸이 이동하는 디자인 커트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건 뭐예요? 다리가 이동하는 커트예요. 이런 커트는 곡선이 생기면서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고 한쪽이 넓어지는 윤곽 파팅에 대한 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다리와 몸이 같이 이동이 돼요. 같이 움직여요. 그랬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커트 기법이 탄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런 느낌으로요. 커트를 오늘은 아줌마 단발 레이어 커트를 할 거예요. 귀가 파인 단발 레이어. 아주 옆 사이드가 전대각이면서 아주 가벼운 전대각 라인에 커트를 진행할게요. 그래서 귀에 꽂았을 때도 이 뒷부분이 굉장히 무거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커트를 진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 제가 커트를 형태를 잡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쵸? 이따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커트 형태를 진행하는 거는 정중선, 이어티어 라인, 프론트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원장님 이어티어 라인에서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할 수 있나? 있어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요 고정관념을 깨세요. 무조건 정중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고정관념 깨십시오. 자,
그레디에이션은 무조건 버티컬, 호리존탈로만 그레디에이션 만들 수 있다. 고정관념 깨세요. 버티컬로도 그레디에이션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랭스, 호리존탈로 원랭스 만들 수 있다. 고정관념 깨세요. 버티컬로도 원랭스 만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이제 기계여야 되겠죠. 그쵸? 근데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깨세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그런 지식에서 고정관념 완전히 깨버리세요. 정중선에서 무조건 형태를 잡을 수 있다? 아니다. 이오토 위어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커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오토 위어라인에서 시작하는 것과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 이어트 이어란에서 시작하는 것과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차이점은 뭘까? 자, 이어트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건 기준선이 뭐가 돼요? 네이프에 있는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의 기준선을 미리 정해놔요. 그쵸? 그리고 나서 후대각을 잘라요. 그래서 층의 높이를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그쵸? 그리고 나서 사이드를 잡고 이어트 유연에서 사이드를 잡고 나서 다시 백사이드 포인트를 후대각을 잡아서 컨트롤 진행을 해요.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정중선에서 먼저 사이드를 먼저 컨트롤해서 기준선을 잡아요. 정중선에서 기준선을 잡아서 커트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중선과 하는과 동시에 바로 뭐예요? 사이드 포인트를 진행을 해요. 백사이드 포인트를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을 해요. 그쵸? 전대각과 후대각을 같이 공존해서 진행합니다. 항상. 진행하면 얘를 기준점에서 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백에 있는 볼륨감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문제인 거죠. 두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어느 선까지 내가 층을 낼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두상에 따라서 컨트롤 진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두상이 예쁘다 그러면 사이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두상이 뒤통수가 많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할 때 컨트롤할 때는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상이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에 따라서 특징은 다른데 두상이 정말 예쁜 사람들은요 이어투 이어라는 사람부터 시작하셔도 무방하다. 아시죠? 두상이 예쁜 사람들 하지만 두상이 이상한 사람들은 항상 정중선부터 시작해요. 고정관념 깨십시오. 아셨어요? 무조건 정중선부터 시작한다는 고정관념 깨십시오. 우리 가끔씩 긴 머리 정중선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려서 프론트에서 먼저 기준선 잡아가지고 층 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정중선 이용해서 이동 디자인에서 층 내잖아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정중선에서 우리 커트한다는 거 고정관념 깨십시오. 아셨나요? 어디서 시작하든지 상관없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상관없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거는요. 얘가 기준선이 될 거예요. 정중선부터 시작하는 기준선 되실 거예요. 그래서 컨케이브를 그러니까 사이드 베이스에서 컨케이브 그럼 여기서 컨케이브를 사이드 베이스가 아니고 굉장히 심한 컨케이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컨케이브와 후대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뭐예요? 삼각형이 나오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방법이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방법이든. 근데 그 완만한 게 깊이가 굉장히 심각한 삼각형이 아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삼각형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커트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네, 준비하십시오.